자, 오늘 185페이지죠? 185페이지 했나? 우리 어디 할 차례죠? 우리 어디까지 했죠? 저번 주에? 185 아니에요? 185 아니구나. 우리 그 소유권 끝났죠? 용의물권 할 차례죠. 그치? 아니, 근데 용의물권은 안 들어갔는데? 185페이지인 것 같다. 185페이지 펴보시죠. 185페이지. 185페이지 22번입니다. 22번. 갑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 및 병이 각 4분의 하고 있는 경우는 설명 중 옳은 것이죠.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 어서오십시오. 을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적이죠. 왜냐하면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을과 병이 합의하면 과반수가 안 되죠. 딱 2분의 1이죠. 근데 해설을 보시면 1번 해제 의사표시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임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임대에 대한 관리행위니까 뭐죠? 지분의 과반수고. 따라서 임대 계약을 해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해요. 다만 해지권의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지의 불가분성이잖아요. 그래서 해지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해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지분의 과반수로서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면 해지권 행사는 어떻게 해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X죠. 지분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니까 2번은 뭐죠? X고. 3번은 뭐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안 했다면 아예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니까 3번도 뭐죠? X죠. 4번 정이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그러면 갑을병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이니까 이들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이죠.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있죠. 그 다음에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맞는 지분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현재는 맞는데 만약에 이게 추가될 수 있어요. 그 지분은 다음에 이전 등기 없이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그럼 뭐죠? X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을병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넘기셔서 23번이죠. 갑 3분의 1, 을 3분의 2 공유하는 X토지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한 후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명의로 이전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뭐 했습니까? 임대를 했죠. 정당한가요? 지금 먼저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뭐 했어요? 임대했어요. 그죠? 정당한가요? 정당하죠. 왜냐하면 을의 지분이 3분의 2니까요. 과반수를 넘었죠. 그죠? 따라서 정당하고, 따라서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은 병에게 뭐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또다시 정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요 매매 계약이 정당한가요? 아니 지금 유효 무효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정당한가요? 정당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갑의 지분은 3분의 2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병액이 매매 계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정당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요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라는 거를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기로 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왜 유효한 거예요? 책임을 발생하려면 그 매매 계약이 뭐예요? 유효해야 되니까.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을이 정가한 매매 계약은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매매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해요. 유효해야 을에게 뭐가 발생해요? 처분 책임이 발생하니까요. 이해되시죠? 항상 우리가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죠?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그죠? 이런 거 많잖아요.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없이 한 임차권의 양도는 유효해요. 왜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동의 없이 임차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같은 논리인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이것서 헷갈리지 마시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죠. 을과 정사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 을과 정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왜요? 유효해야 뭐가 발생해요? 책임이 발생하니까요. 나머지 원들 보시기 바라고 24번입니다.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을 보시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있다. X입니다. 항상 우리가 민법은 뭐예요? 실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면 뭐 쉽게 말하면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 민법은 뭐라고요? 실질적이다. 그래서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면 당연히 뭐죠? 무효인 거죠. 그래서 3번이 뭐예요? X예요. 근데 문제는 5번이죠.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저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5번이 과거에는 맞는 지문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되는 거죠?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유는 판례가 뭐 됐다 그랬죠? 변경됐다 그랬죠. 그래서 요 24번 문제는 정답이 3번과 5번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중요합니다. 그죠? 5번. 왜 틀렸다고요? 자, 판례가 변경이 돼서 이제는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문제는 답은 뭐죠? 3번과 5번 두 개가 되고요. 5번은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없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3번과 5번 두 개가 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했는데 왜 안 한 것처럼 해서 지금 수업을 2번 하고 있지? 우리 지상권 할 차례예요? 몇 페이지 할 차례예요? 지상권 할 차례? 아이 참. 아무튼 중요한 거니까 복습했다 생각하시고. 자, 192페이지 지상권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소유권을 끝냈어 생각해보니까. 소유권을 끝냈어. 그죠? 끝내고 제가 원래는 계획이 담보물권까지 끝내는 거였는데 지역권까지 끝내는 거였는데 소유권밖에 못 끝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저에 되네. 그죠? 그죠? 풀었어요, 다. 소유권 다 끝났어요, 그죠? 끝났어요. 자, 192페이지입니다. 지상권입니다. 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에요. 만약에 을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주변 공지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한 필지 토지 전체다. 그럼 X예요? X겠죠. 왜냐하면 한 필지냐 두 필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장이 된다는 말은 그 범위도 뭐예요?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필지 토지 전체라는 것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상권은 토지 한 필지 전체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2번 보시면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고 물론 일반 지상권만 아니라 법정 지상권도 한 필지 전체일 필요는 없다는 거 항상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이런 지상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왜 설정하는 거죠? 건물 못 짓게 하려고요. 다시 말하면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설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원래 지상권이 설정되면 그 땅을 누가 사용 수익하는 거죠?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담보지상권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계속 사용 수익하는 거고요. 돈을 갚으면 대출분을 갚으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담보지상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다른 말로 하면 변제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참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상권은 일단 채장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채당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5년. 채당기간이 보장이 돼요.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짜리일 수도 있고 15년짜리일 수도 있고 5년짜리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최소한 몇 년이요? 2년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인 것처럼요. 그죠? 따라서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 존속한다? X. 근데 약정이 없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짜리일 수도 있고 15년짜리일 수도 있고 5년짜리일 수 있는 것이지 그 기간이 무기한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우측에 3번입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자, 이거 참 별거 아닌데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번 지문이에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된다. 이러면 X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다고. 그죠? 항상 뭐를 빼먹어서 그런 거예요? 원칙.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물을 수거하고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예요? 맞는 지문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원상 회복해 줘야 되는데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시는 지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뭐 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한 가지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원상 회복 안 해도 된다. 이때는 한 번 더 합시다.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한다면 이제는 누가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란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권도 뭐죠? 형성권이니까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될 수 있냐면은 4번이 답은 뭐죠?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법원이 매매 여부를 결정한다. X. 둘 다 뭐죠? 형성권이고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팔든지 사든지 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자, 구분지상권에서 주의할 점이 뭐예요? 수목은 빠지죠. 구분지상권은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서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이니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5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 특이하고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죠. 물론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도 강행 규정이에요. 특이하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1번 법정 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의 특이하고로 배제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라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나중에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제 건물이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시.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존재하네, 그죠? 언제? 끝난 거죠. 멸실하여 재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고 멸실해서 없더라도 뭐죠?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언제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설정할 때만 같으면 되거든요. 5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자에게 기속되었으면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죠? 4번과 5번 두 개가 중요한 거죠. 6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볼게요. 자,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취득한 권리를 넘겨주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 없이는 법정지상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지상권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건물의 양도인이 계속해서 그 지상권을 뭐하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이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서 그죠? 지상권에 관한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뭐가 없더라도요? 법정지상권이 없더라도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는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상권이 없죠. 그래서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견해이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어떻게 해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 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4번입니다. 3번이지 3번.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것도 참 잘 틀리시는데 기본적으로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종류와 상관없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그죠? 따라서 4번 보시면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지을 때부터 이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죠. 같았다가 달라져야 뭐가 발생해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니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이제 우리 판례예요. 자, 이런 판례. 이 판례를 기억하면은 쉽습니다. 이제 갑이 아버지고요. 을이 딸이에요. 딸.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시골에 살고 있는 농가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딸한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증여를 하는데 어차피 건물은 다 썩어 문드러져 떨어질 건물이니까 뭐만요? 토지만 증여를 한 거죠. 뭐는요? 건물은 증여해요. 어차피 건물 때려 부실 건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럴 땐 보통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유 나 살 날 얼마 남았으니까 네 딸, 우리 딸 이름으로 가져가라고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일찍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딸이 왔길래 내가 일찍 죽을 줄 웃으면서 할 얘기 아니네.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낡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때려 부시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딸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아빠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건물은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딸이 요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망하는 바람에 요 땅이 뭐죠? 경매가 돼서 병 있는 사람이 경락을 받은 거예요. 딸이 아버지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겠죠. 그죠? 자, 근데 일단 증여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요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근데 만약에 요 갑과 을간의 약정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한 약정이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이해된다면 철거하기로 한 약정이 이해된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경락을 받은 사람이 철거에 관한 특약이 있었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판례는 항상 뭐예요? 실질적인 거죠. 철거하기로 한 게 아니라 철거하고 뭐 하기로 했어요? 신축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철거 특약이 아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 5번 보시면 A가 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B에게 증여 양도하면서 건물은 철거하고 새 건물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A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왜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특약이 아니라는 거죠. 자, 7번입니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자, 첫 번째 주의할 점이 3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3번이 답이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4번이죠. 만약에 그 토지에 이미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4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에 이미 제3자가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3번과 4번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넘기셔서 8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려면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묘를 써야 돼. 무슨 말이겠죠? 남의 땅엔 허락도 없이 묘를 쓰면 분묘기지권 갖지 못합니다. 다만 20년이 지나면 취득 시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취득 시효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인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려면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는 타주점유죠. 따라서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묘를 쳤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취득 시효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입니다.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기지라는 말은 밑바닥 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X.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이죠. 따라서 2번. 타인 토지의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 의사가 추정된다. X.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점유죠. 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도 뭐죠? X가 되죠.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라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오, 맞죠? 왜냐하면 이것도 뭐가 무상의 원칙이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지료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뭐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하겠죠? 근데 약속해 있는데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요.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까지 기억해 두십시오. 최근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상의 원칙이니까 4번처럼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지료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했다면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에도 불구하고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차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1년 약정을 하면 1년, 2년 약정을 하면 2년이고 한 달 약정을 하면 한 달인 겁니다. 근데 5번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5년이냐에 대해서 아니다.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적중 사례 예상 문제입니다. 1번. 갑이 그가 소유한 X 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을의 승낙이 없으면 X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해 제3자를 위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이유는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 토지는 지금 을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이 있죠. 따라서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을은 X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을은 어떠한 경우에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어요.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죠. 뭐 지역권자도 마찬가지고 전세권자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용익불권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고장난 것이 있다면 고쳐야 돼. 누가요? 지상권자가. 따라서 갑은 3번입니다. 을의 X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 토지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고요. 임대할 수 있는 권리는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4번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4번과 5번은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도 가능하고요.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2번입니다.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X 토지를 양수한 자는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상권은 물권이고 절대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양수인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다른 말로는 새로운 소유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뭐 1번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니까 X. 3번 1년 6개월이 아니라 2년치 지료를 지급하잖아요.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건물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멸 사유 중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수 있으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인 거죠. 특히 X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니까 30년 아니면 15년 둘 중에 하나겠죠. 따라서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3번을 보시면 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전 소유자가 못 받고 토지 양수인인 새로운 소유자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나요?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 땅이 갑의 것이었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에서 병으로 토지 소유권이 뭐가 됐어요? 양도가 됐는데 갑이 못 받은 돈이 1년치고 병이 못 받은 돈이 1년치가 됐을 때 합산해서 몇 년치가 되죠? 2년치가 됐을 때 병이 을에게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내가 못 받은 돈이 몇 년치야 돼요? 2년치야 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을 보시면 3번이죠. 3번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토지 소유권 양도 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더라도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우측에 4번입니다. 기출문제 틀린 걸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만약에 지상권이 소멸하면 무엇도요?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은 2년째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자에게 소멸 청구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요? 저당권자에게도 통지해줘야 되고요.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4번 보시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뢰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X.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이게 또 나올까요? 또 안 냅니다. 이런 거는. 좀 지엽적이니까. 그죠? 나머지 분들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넘기셔가지고 5번이죠.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네요. 답은 4번이죠.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째 되는 거죠. 5번은 비슷한 지문인데 맞는 지문이죠. 6번입니다.
갑은 은행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의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갑과 병은 X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네요. 일단 을명의 지상권은 뭔가요? 담보지상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지상권도 소멸해야 되니까 1번 을의 갑에 대한 위채권의 시효 소멸하여도 을명의 지상권은 존속한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한 이유가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네 사람들이 뭐 했어요?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지상권자에게 뭐 할 수 없겠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2번. 그래,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되는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런 담보지상권이 설정됐더라도 누가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그죠? 따라서 토지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3번.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Y의 축조로 X의 교환 가치가 피담보 채권의 미만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담보 가치를 하락한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왜요? 담보 가치가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그죠?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더불어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X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우리가 담보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갑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죠.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1번이 답이죠. 갑 소유 토지 외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에 따라서 건물의 철거를 뭐 할 수 없습니까? 거절할 수 없고요. 답은 1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경우죠. 넘기셔가지고 8번입니다. A 소유 X 토지와 그 지상 Y 건물 중 Y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경매할 때 건물이 있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 누굽니까? A죠. 그러면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B는 결국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겠죠. 그죠? 따라서 Y 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됐어요. 그럼 이제 B가 뭐죠? 법정지상권이 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요. 지상권에 관한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어요. 그러면 요 C는 결국은 요 건물의 양수인인 거죠. 따라서 C는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양도인인 B가 아직도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도인을 대위해서 지상권을 설정 청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유의하실 것은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죠? 옳은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C가 B를 대의해서 설정을 청구하고 설정된 후에 이전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맞는 지문이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습니다. 1번. 법정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도 뭐라고요? 강의 규정.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죠. 따라서 저당권,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5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반복적입니다. 10번입니다.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2번입니다. 자,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가 같아야 돼요? 저당권 설정 시. 그러면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죠. 뭐가요? 매매 기타 사유. 다시 말하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강제 경매에 있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동일한 소유에 속하여야 된다. X입니다. 그러니까 처분할 당시인데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텐데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강제 경매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을 때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으면 되지. 경락인이 경락받을 때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1번이죠.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부터 생각해보면 이 저당권은요. 항상 어떤 저당권이냐면 최선순위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가 됐을 때 용의권의 소멸 여부도 누구하고요? 최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고 모든 것은 다 뭐죠? 최선순위.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다면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냐면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고요. 언제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으면 돼요?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보시면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이죠. 건물이 건축이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건물이 있다면 뭐죠? 법정지상권 인정이 될 텐데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축이 뭐예요? 진전됐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뭐죠?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어요. 그러면 때를 부시더라도 법정지상권 발생하죠? 예, 저당권 설정 시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규모가 다르더라도 뭐예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뭐죠?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3번 동일한 소유와 토지의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을 철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번처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근데 이쪽은 예외로서 건물이 철거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와 건물에 대한 뭐예요?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은 뭐죠? 맞는 점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한 당시 저당권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동의거나 아발이거나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좀 보시고요. 12번입니다. 이제부터 반복적인데 옳은 걸 찾는데 일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기타 사유에서 빠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환지처분이죠.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3번이 뭐죠? 근행인 거죠. 4번이 답인데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맞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건물만 사면 당연히 뭐가 발생해요? 법정지상권이. 근데 건물만 사면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번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 사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뭘 했어요? 임대차 계약 등을 한 경우는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1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해 주었다. 그러면 을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죠.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 주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이제는 뭐 껌이죠. 자, 일단 3번 보시면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어요. 을은 정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X.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나머지 것도 1번 을은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죠. 2번 병은 건물의 양수인은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 4번 병은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죠? 철거해 줄 필요는 없고요.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땅에 대해서 갑이고 건물이 될 것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 전세권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라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임차권도 자동으로 뭐예요? 취득하게 되는 거죠. 5번 다시 보시면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지상권, 임차권 당연히 뭐 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지역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